정인격. 이 정인격이 과거에는 좋았어요.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뭡니까? 직업을 이루는 게 무조건 승관 발제. 그죠? 관직에 올라야만 벼슬의 등급에 따라 내 재물, 부귀가 가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과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나 현대는 무슨 시대이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 정인격이 희석이 되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정인격도 괜찮습니다. 인수는 정당한 상속의 권리여 문서를 의미하므로 각권의 계승자가 되고 주로 현금 재산보다 전택, 문서의 상속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인수는 학문을 의미하므로 소년 학문이 남다르고 직업이 글과 학문,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으십시오. 자격. 직업이 글과 학문, 자격을 떠나지 않는다. 과거에는 글과 학문을 해서 벼슬을 이루고, 그죠? 현대에서는 이제 자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격. 이게 이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격 같은 경우에 강화된 무기가 뭡니까? 글과 학문 자격이죠. 그것으로 직업 구성을 하고 있다면 그 직업은 대체로 성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무기를 쓰고 있으므로. 인수는 인내, 양심, 도덕의 별이 되니 행동에 도덕관념이 강하여 도리어 그것이 장애가 된다. 즉 도덕적인 정당성을 앞세우면 결국 설득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손재나 불이익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힘이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실리적인 감각이 좀 약한 경우죠. 인수는 마땅히 관성과 벗이 되니 관운이 오면 반드시 사회적으로 성공, 벼슬을 구하는 시험 합격, 벼슬의 성취가 있다. 인수가 중첩하고 관성이 부족하면 글과 능력에 비해 명예가 부족한 격이라 글 읽는 선비로 평생을 보내기 쉬우니 교수직 교육으로 평생의 업이 된다. 그러니까 관무력이라는 게 관무력.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관무력일 경우에 사림에 머무른다라고 해석이 나와요. 근데 옛날에 사림에 머무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갔냐면 도학이나 의학에 심취했어요. 도학, 의학. 그래서 세월을 보냈는데 현대에서는 주로 교육, 종교, 철학, 의학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교육, 종교, 철학, 의학.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시공부 열심히 하다가 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인수격들이 보통 보면 다시 의학으로 바꾸듯이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전공을 바꾸는 케이스가. 자, 그 다음에 남녀 공이 배우자 결정이 부모의 간섭이나 혜택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이라 흡족한 수준의 배우자 인연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이루어지고 나면 잘 안 헤어졌어요. 네. 체면이나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웬만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배우자가 조화력을 갖춰서 살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경향성도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사노 이러면서 인수격들도 시대적 경향성이겠죠. 자, 그 다음에 월의 인수는 학문, 도덕, 종교를 의미하고 식상을 극함으로 평생 큰 재물을 벌어들이는 데는 소질이 약하고 부모 혜택으로 평생 안락하게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식상을 극하는 거잖아요. 인성은. 그죠? 식상이라는 게 뭐예요? 재성의 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재물을 벌어들이는 게 힘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다룰 때 우리가 상업이라잖아요. 그 상이 무슨 상자입니까? 속일 상자거든요. 속일 상자. 거짓으로 속인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물을 추구하는 게 이게 이제 기분 좋게 속이면, 그죠?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고지곧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성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를 가져와서 100원에 팔아야 장사를 잘하는 거잖아요. 기분 좋게 속이면서. 근데 인성의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노?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도덕률에 의해서 뭐 30% 이상 마진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10원짜리 가져와서 와 30원 마진 많이 붙여서 판다니까 이렇게 파는 사람과 이렇게 파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성이 식사는 극하는 작용,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룰이라든지 규정, 도덕심을 너무 세우는 작용 때문에, 명분을 쫓는 작용 때문에 실리 추구가 약해진다. 만약 재해에 의하여 파괴되면 격이 심하게 깨어지는 모양이라 평생이 고단한 경우가 많다. 즉 뭡니까?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작용. 그죠? 그래서 인성 같은 경우에는 재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재성. 자, 그 다음에 편인격 보겠습니다. 편인격. 학자에 따라서 편인 정인을 묶여서 인수격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과거 사회가 벼슬에 의하여 재물의 등급이 정해진다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승관 발제, 벼슬길에만 어쨌든 둥 오르기만 하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인이든 편인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직업이 몇만 개로 분화가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성도 달리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인이냐 편인이냐에 따라서. 현대사회는 재물과 명예가 모두 중요한 등급이 되므로 재물과 명예의 등급을 따로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 관성과 통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인, 편인은 큰 의미 차이가 없으나 재물을 생산하는 데는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정인은 식신을 적절히 제어하지만 편인은 식신을 심각하게 파괴한다. 도식이라고 했었죠. 고로 정인격과 평인격은 따로 다룰 필요가 있다. 편인은 계모의 별이라 매사에 눈칫밥을 먹고 살아가게 하는 별이라 일생이 편중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연에 예를 들어서 편인이 있잖아요. 연은 소년기, 어린 시절을 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엄마 젖이 부족한 경우 아니면 할머니 집에 타가 양육을 맡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대체로 가권의 계승이 좋지 못하거나 있더라도 현금과 생활의 윤택함과 상관없는 문서 형태의 상속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문중에 산소의 땅을 상속을 받죠. 그걸 내 걸로 쓴다고 쓴다? 열심히 토지세는 되는데 결국에는 다음 자자에 양도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대체로 학문과 인연하여 직업을 삼으나 인수격이 벼슬을 구하거나 학문적인 성향을 지닌다면 편인격은 기술적인 학문의 성향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의학학이라든지 공학, 전문기술 등의 학문이 많다. 편인은 식신을 방해하므로 타간지의 별이 불량하다면 평생에 의식의 애로가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든지 부실한 몸으로 살기 쉽다. 남자의 경우 좋은 배우자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의 경우 좋은 자식을 두는 경우가 드물다. 이때는 이제 세력을 같이 격도되면서 이 편인이 세력을 많이 가질 때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엔 식신을 아들로 삼는다고 했죠. 그걸 굉장히 극하잖아요. 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생 기술이나 전문직으로 직업에 인연을 하면 의식은 어려움이 없다. 매사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 자격사업 같은 생산적이지 못한 일에 인연이 많다. 그러니까 금전 활동 분야 자체로서도 편인과 정인은 차이가 조금 난다라는 겁니다. 편인을 키워드로 특별한 재능이라고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특별한 재능.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게 뭡니까? 엄마가 있잖아요. 나한테 딱 맞는 엄마.
그러니까 어디든지 기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가 싸우고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하듯이. 근데 이제 편의는 그러니까 눈칫밥을 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특별한 재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신격. 이게 어떻게 보면 정제 다음으로 좋은 격이 식신격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정제보다 더 좋은 격이 식신격입니다. 말을 했는데 참 애매하죠. 정제가 좋다는 거예요? 식신이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정제보다 나을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식신은 천연적인 의식주 혜택을 의미하므로 평생에 의식주 걱정이 적다. 부모 혜택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신이 공망이나 형충 파해가 안 되어 있을 경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정제는 아까 100억이라 했죠. 자, 식신은 500에서 1000억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제격은 그거예요. 켄터키 후라이드 집에서 털 다 뽑고 잘 튀겨서 요리를 갖다 준 거예요. 그걸 우리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식신격은 뭐냐면 엄마가 그냥 그걸 준 거예요. 닭 한 두어 마리 준 거예요. 애따 네 가져가라. 그래 나는 별 신경도 안 쓰고 놔뒀는데 이놈이 매일마다 알을 낳네. 어이구야. 꾸준히 계속 나오는 거니까 과수원이라는 뜻이에요. 과수원. 해마다 따도 먹을 게 계속 생기는 거. 그래서 정말 격이 파격이 되어지 않았을 때 식신격은 정말 좋은 겁니다. 식신은 그 성질상 자신의 기운을 약화시키므로 일주가 강함을 좋아한다. 자, 이게 비겁이 또 나도 되죠. 식상으로 기운이 배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세어야 이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주도 많이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식신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기운이 되므로 필설의 능력, 표현력이 되므로 두뇌가 총명하고 몸이 비대하고 도량이 넓고 이해심, 동정심도 많다. 와, 저 비대하죠? 제가 좀 비대하죠? 이게 뭐냐면 낙천성 요소 때문에 그래요. 낙천성. 자, 아까 제가 닭 2마리 예를 들었죠. 집어 던져놓고 있으니까 알아서 알을 넣으니 굳이 룰루랄라 놀아도 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을 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식신이 호랑이가 되는 편관을 제어함으로 수명을 길게 이어나가는 것이 된다. 사주에 식신처럼 반가운 별도 없는데 편인을 만나면 격이 심하게 손상되어 일생이 고단한 경우가 많다. 앞에 편인격 했었죠. 식신이 충을 만나면 그 화가 대단한데 목화식신과 금수식신은 다소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요거는 상관격의 설명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상관격에 보면 엄청 많죠. 제일 밑에 보시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상관을 충하면 여러 가지 애로를 만난다. 단 목화상관과 금수상관은 관이 운에서 와도 발전 변동이 있다. 이래놨어요. 조후 때문이다. 여기서는 발전 변동까지는 아니고 주로 조정이나 재생성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러한 작용 때문에 뭐 이렇게 식신을 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화상관에 이제 수가 와서 예를 들어서 목화상관이냐면 자, 요게 상관이잖아요. 자, 이거를 극하는 게 무슨 오행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파료상관의 손수원이다. 이렇게 옛글에는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뭐냐?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진다라고 책이 나와 있거든요. 과거 옛글에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자, 목화상관이라는 말은 즉 화가 월지에 있다는 거예요. 화가. 그죠? 사오미월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미는 제가 맨 앞에서 조후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맞죠? 요걸 제대로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야 돼, 수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와서 충분해도 실제로는 그 화가 적다라는 거예요. 왜? 조후를 맞춰주는 거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금수상관은 어떻게 돼요? 이 수가 식상이 되는 거죠. 그럼 지지가 해자 축월이 되잖아요. 자, 엄동설안에는 무엇이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적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식상도 등급이 있어요. 식상도 등급이. 혹시 식상의 등급 나누실 줄 아십니까? 자, 1등은 금수상관이에요. 금수. 1등은 금수. 2등은 목화. 그 다음에 3등은 여기서부터는 등수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목. 그 다음에 토금, 화토.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음양의 운동성을 표현할 수 있겠죠. 목, 화, 토, 금, 수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자, 그 중에서 금수상관은 뭐예요?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일정하게 나가죠. 금이란 것은 원래 금전으로 좋은 거예요. 실질적인 것은 어디에 다 있다? 음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등으로 쳐주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목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전에는 금백수청이라고 해놨어요. 금백수청. 그 다음에 목화 통명. 글 문장이 아름답게 잘한다. 즉, 이게 표현하는 힘이 굉장히 발달하겠죠. 환하게 밝혀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방향성이. 방향성이 얘는 음으로 일정하고, 얘는 방향성이 양으로 일정하다 해서 요 같은 경우에는 급수를 좀 더 높게 쳐주는 거예요. 나머지 방향성은 뭡니까? 수목은 쭈구리 튀어올라. 뭔가 방향성이 언밸런스 나죠. 그 다음에 토금은 뻥뻥하게 쪄서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내려앉아. 이것도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화토는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머물러. 이러는 거예요. 그죠? 방향성에서 요거는 왜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이. 예. 그래서 요런 식상은 이걸 귀격으로 친다는 게 귀격으로. 똑같은 뭐 식상격이라도 등급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식신격이 잘 갖추어지고 재성이 튼튼하면 큰 부자를 이루고 산다. 일주가 약하더라도 남의 살림이라도 큰 살림을 하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큰 집에 가니까 콩고물이라도 주더라는 거예요. 콩고물이라도. 대체로 사업 인연이 많고 정당한 재물 생산 수단, 교육이나 요식 생산을 통하여 재물을 이룩한다. 여자는 식신에 공망, 충파, 형이 없고 편인에 의하여 파극되어 있지 않으면 현량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자식을 만난다. 공망의 경우에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충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객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팔자 내에 편인이 식신을 충하거나 극하면 평생 밥그릇을 들고 뛰어야 하는 피곤한 인생이 되거나 지나친 도덕심 등으로 재물활동에 애로를 겪는다. 예를 들어서 이민일주에 신이 있으면, 자, 해피는 제 일주가 또 나와가지고. 요거는 초봄이죠. 요거는 초가을이죠. 방향성이 정반대죠. 자, 요걸 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 그죠? 충은, 즉, 반대 계제의 동소할 수 없으니,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을 같이 쓰려고 하면 역마로 쓰거나.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생에 해운, 운수, 항공 등
역마와 관련된 직장으로 고단하고, 여기 고단하기보다는 이런 역마 관련 직장으로 쓸 때 오히려 성공 번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민일주 천간에 경이 있으면 도덕, 강박관념으로 재물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자, 경이 있으면 뭡니까? 혈인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식신을 써야 되는데 식신을 못 쓰게 하는 작용이 크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충이 되어 있으면 글자의 작용을 뭐든지 다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는 게 팔자가 잘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격하고 양인격, 걸로격은 제가 2시간 만에 해드리려 했는데 한 15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앞부분 타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신살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웹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상관격 할 겁니다. 상관격. 참, 이 상관이 실제로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다. 일명 카멜레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멜레온은 변한다, 안 변한다? 수시로 변한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경우가 뭔가를 다 할 수도 있고, 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로 딱 정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팔자가 직업 분석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관격은 내 마음대로 한답니다. 그리고 양광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거짓으로 미칠 수 있는 기운. 어떤 때는 선생님처럼 했다가 어떤 때는 사장님처럼도 행세했다가 맡기는 수로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천종이라고도 나와요. 그렇게 보시고 한번 밑에 사항, 특징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정관, 정당한 명예 직장을 극하는 것이라 매사에 고통을 주고 소모 지출의 별이 되지만 일주가 왕성하여 기운이 넘칠 때 그것을 덜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상관은 그죠? 어떻게 됩니까? 목, 화, 토, 금, 수. 즉 내가 목이라면 자, 화 중에서도 병과 정이 있을 것이요. 그죠? 내가 만약에 간목이라면 상관은 뭐가 돼요? 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성은 경과 신이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딱 맞는 관은 뭐예요? 정관이잖아요. 정관의 별은 신이 되는데 이 정화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극하는 관계로 가보죠. 편으로 치우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일주가 왕성하여 기운이 넘칠 때는 그것을 덜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 제가 첫 번째는 팔자를 볼 때 재를 우선적으로 보고 두 번째는 관을 우선적으로 보고 세 번째는 식상을 보는데 즉 용신은 재와 간밖에 없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왕자 입격하라. 기억나십니까? 즉 이 말은 이거하고 일맥상통되는 거예요. 자, 내가 기운이 왕성하다. 즉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를 하나의 격으로 삼고 그것을 누출시키는 자가 용신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격이 이루어지고 다른 육치를 중요하게 쓸 때 진상관격이라 하고 조우가 필요하거나 일주가 왕성하여 상관을 중요하게 쓸 때는 과상관격이라고 한다. 자, 앞에 이 적용할 때 제가 잠깐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읽어만 두세요. 지금 이것까지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초급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있는 것은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되므로 혁명을 이루고 초법성을 지니고자 한다. 자, 상관이라는 게 상할 상자의 벼슬관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식신이 정당한 재능이라면 상관은 비상한 재주, 속임수,
창조, 혁명의 별이 되고 두뇌가 비상하고 천재성을 지니고 있다. 상관 보면 천재성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은 필설의 능력이 되고 예술, 스포츠 등에도 첨부의 재능을 갖는다. 직업적으로 다양성을 보이는데 상관이 어떤 것과 가깝거나 타협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상관이 인수와 친한 것, 예 해가지고 신일주의 임진씨라고 했어요. 신일주의 임진. 이거를 상관상진하고 옛글에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자, 신이 상관인 임을 갖다가 막 쓰려고 하겠죠. 그죠? 신의 입장에서는 이미 상관이잖아요. 그런데 요 진이 뭐합니까? 육친상 봤을 때는 정인의 별이 되죠. 정인의 별이 되는데 나중에 추후에 뒤에 가서 12운성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12운성. 어떤 기운이 12단계로 뜨고 지고 나타나고를 표현하는 단계에 가서 보시면 요 임이 진에 임묘한다라고 나와요. 임묘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묘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활동을 하려면 묘지에 들어가야 됩니까? 묘지를 뚫고 나와야 됩니까? 네, 뚫고 나와야 되죠. 묘지에 들어가면 활동이 없겠죠. 활동을 못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임을 요 용진자가 잘 제어한다라는 뜻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상관상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수와 친한 것은 재주, 재능이 학문적인 것과 타협을 한 것이라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되고 재리가 따른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의학이 가장 많았어요. 의학. 현대에서는 의학 특성도 있고 전문 자격증 특성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비경과 친한 것은 세력이 더욱 강해진 모양이라 스포츠나 전문 기술로서 재물 인연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 몸이 왕성하면 누출시키는 곳으로 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잘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다시 상관식신과 거듭하여 만나면 재주만 가득한 모양이라 예술가, 문학가, 야인, 방랑자 등이 된다. 상관이 하나의 재능이죠. 재능. 그 재능이 원래는 시장을 만나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상관이죠. 그 무대를 펼칠 수 있는 재성이 있어야 이 상관도 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이 말은 재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고흐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분은 살아생전에 돈을 취했다 못 취했다? 돈을 못 벌었습니다. 예. 그때 안 태어나서 잘 모르겠다 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재성의 문외에 자기의 재능을 표현해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상관이 재성과 친하면 돈벌이가 되는 예술, 즉 상업예술입니다. 상업예술. 그 다음에 기술 재능을 의미하므로 상업예술, 대중스포츠, 제조 생산으로 돈벌이가 되는 기술 등의 업에 종사한다. 상관이 관성과 친하면 마음대로 하는 벼슬로서 직업을 삼으므로 특수기관인 수사기관, 검, 경찰, 국회의원, 언론기관, 압력단체, 교육기관 등에 인연하여 직업을 삼는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조직, 관성이 있으니까 조직성도 있고 상관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행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 인연이 약하거나 비정상적인 관계로 부부 인연을 맺고 평생 활동운이 있다. 식신격은 여자들이 사회에서 그닥 그렇게 많이 사회 활동성으로 잘 안 나가요. 근데 상관은 뭡니까? 나한테 딱 맞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깨졌으니, 그죠? 자기가 가진 상관 때문에 깨어졌으니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사회 활동에 가담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상관을 충하면 여러 가지 애로를 만난다. 단 목화상관과 금수상관은 관이 운에서 와도 발전 변동이 있다. 뭐 조후 때문에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보통 발전 변동은 아니고요. 조정 내지는 재생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재생성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충하는 그 순간에는 불편하거나 고충 요소는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격을 충할 때는 항상 고충 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인격인데